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지속된 내전을 끝내 마음이 편안한 60대 여성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부모가 자식들을 올바른 사랑으로 키워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같은 뱃속에서 나와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는데도 아이들은 제각각 다른 성향을 가졌잖아요. 저희 두 딸도 가끔은 애가 바뀌었나 싶을 만큼 성격도 성향도 너무 달랐습니다. 첫째는 책임감이 강하고 뭐든지 혼자 척척 해내는 전형적인 장녀였던 반면 둘째는 애교도 많고 혼자 해내기보다는 부모 손이 필요한 의존적인 성향이었죠. 그래서 첫째는 좀 쉽게 키웠지만 둘째는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둘 다 저희 부부가 키웠지만 두 아이에게는 각기 다른 부모가 아니어서 그랬나 싶어요. 똑같이 키웠다고 생각하지만 두 아이가 기억하는 부모의 모습은 다르니까요. 다행인 건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둘째가 언니를 무서워해서 자매 간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첫째 딸과 남편이었어요. 두 사람은 사사건건 부딪히는 일이 잦았거든요. 어려서는 아빠 말을 고분고분 잘 듣던 딸이 점점 자랄수록 남편에게 말대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송지안, 저녁 때가 됐는데 밥 안 차리고 뭐하냐? 아빠는 녹화할 줄도 몰라요? 제가 방에서 뭐라고 있을 줄 알고 문을 벌컥벌컥 열어요? 뭐야, 몇 번을 불러도 답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문을 두드리면 되잖아요. 왜 함부로 문을 여냐고요? 그리고 밥하는 일은 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지연이도 있는데 왜 굳이 저만 시켜요? 이 녀석이 진짜 아빠가 하라면 할 것이지 왜 말대꾸야?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아빠가 너를 그렇게 키웠어? 별것도 아닌 일로 남편이 자존심을 세우고 딸이 남편의 자존심을 뭉개는 일이 많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은근히 딸 편을 들었지만 그러면 또 화살이 제게 날아들곤 했어요. 시댁의 시아버님께서 지독한 가부장적인 어르신이었는데 꼭 그 모습을 닮았더라고요. 참, 당신은 아버님한테 그렇게 불만이 많았으면서 어떻게 아버님을 꼭 닮아가? 내가 뭐? 내가 뭐? 뭐긴 뭐야. 그러게 방문을 왜 함부로 열어? 가뜩이나 사춘기 들어가 예민한 애를 왜 건드리냐고. 그리고 당신이 밥 좀 차려 먹으면 안 돼? 냉장고에 반찬 있고 내가 밥 다 해놓고 갔잖아.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오는 것도 모자라 밥 한 끼도 딸한테 제대로 못 얻어먹는단 말이야? 이 집이 누구 건데? 결국 내가 산 집에서 편하게 살면서 내가 방문 하나 열었다고 저 난리를 칠 일이야? 당신이 그러니까 송지한 제가 위아래를 모르고 말을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누가 보면 주워온 줄 알겠네. 당신이 낳아놓고 집 해주고 밥 먹여줬다고 유세야? 좀스럽기는. 뭐야? 저도 처음엔 남편의 그 가부장적인 면모가 힘들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변 친구들 남편들은 대다수 그랬어요. 다들 그렇게 살면 그게 이상한 줄을 모르잖아요. 그렇게 당하고 살다 저도 마음에 병이 들고 한마디씩 대꾸하기 시작하니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딸들의 마음을 이해했고 남편이 변할 수 있도록 대신 싸워준 거예요. 남편도 성심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시댁에서 보고 자란 것이 그러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나마 둘째는 자존심도 굽히고 애교 부리며 적당히 넘어가기라도 했는데 첫째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남편에게 지지 않고 맞섰어요. 게다가 남편은 첫째는 첫째답게
둘째는 둘째다워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무조건 둘 중에 더 잘해야 하는 건 첫째고 늘 둘째에게 모범이 되는 언니여야만 했죠. 그러니 성적이 조금이라도 안 나오면 둘째가 있는 자리에서 불러다 다그치곤 했어요. 기말고사 평균이 90점도 안 된다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만 거야? 노력했어요. 노력한 결과가 고작 이거란 말이야? 90점 못 됐어도 89점이면 전교 중상위권에는 충분히 들어요. 전체적으로 시험이 어려워서 95점 넘는 친구들도 거의 없다고요. 점수가 다가 아닌데 왜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점수만으로 사람을 평가해요? 핑계대지 마라. 약속대로 주말 외출 금지야. 아, 진짜. 약속은 약속이야. 이게 다 너를 위해서고 지연이를 위해서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야. 지연이는 너를 보고 자라는데 네가 잘해서 바른 길로 인도를 해줘야지. 첫째에 대한 남편의 기대치는 너무 높았습니다. 어지간한 일로는 칭찬 한번 해준 적도 없었어요. 왜 저렇게 자기 자식들한테 박할까 싶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자기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형편이 어려운 시댁에 장남으로 태어나 공부도 채 마치지 못한 채 일찍이 배운 기술로 생활비 보태 소방관으로 번 월급으로 시댁 집을 지어준 사람이거든요. 부모한테 받은 것도 없는데도 그렇게 살았다는 자기 인생에 대한 자부심이 큰 사람이었어요. 보통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면 자식은 좀 편하게 살길 바랄 텐데 유독 첫째한테만은 그렇게 냉정하더라고요. 당신 그러다 지안이랑 척지고 살아. 적당히 해, 적당히. 뭘 적당히 하라는 거야? 내가 뭐 어쨌다고? 이게 다 나 위해서 그래? 아, 저 위해서 그렇잖아. 그럼 지연이한테도 똑같이 해야지. 매번 지안이한테만 다른 잣대를 들이미니까 지아빠를 피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부모 마음 알면 다 피눈물 흘리고 후회해. 저만 손해지 내가 손해야? 얼씨구, 어디 봅시다. 그 피눈물 누가 흘리는지. 부모는 평생에 자식한테 을이 돼야 하는 사람이래. 부모 갑질에 병든 자식 마음은 평생에 걸쳐도 치유가 안 된답디다. 그러는 나는 부모한테 받은 거 하나 없이도 잘 자란 나는 당신도 뭐 아버님이 고등학교 안 보내줬다고 아직도 불만 많으면서 뭘? 그러니까 나는 고등학교 보냈잖아. 대학도 보내준다잖아. 그러면 적어도 내가 원하는 대학에 붙을 실력은 돼야 할 거 아니야? 아무리 애를 써도 고집불통 외골수 남편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 딸이 남편이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면서 부녀 사이의 골은 완전히 깊어졌죠. 서울권 대학을 노리던 딸은 지방 국립대에 가게 됐는데 저는 그것만으로도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내 딸이 천재도 아니고 자기 능력껏 받은 결과인데 부모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누가 인정해주나요? 속상해도 자기가 더 속상하지 부모가 더 속상하겠냐고요. 그런데 남편은 학교도 보내줘 부족한 공부 사교육으로 시켜줘 자기였으면 서울대 의대도 갔겠다며 분노했죠. 등록금을 내주지 않겠다 어쩐다 실랑이를 벌이다 제가 총대 메고 싸워서 마무리됐지만 둘 사이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너는 오랜만에 와서 아빠한테 인사도 안 하냐? 안녕하세요. 아까 오자마자 하더구만. 당신이 길을 쓰고 안방에 누워서 인사받으려고 안 나온 거면서 왜 애한테 그래? 왔으면 부모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해야지. 당신이 나오지 그랬어. 애가 여기까지 왔는데 부모가 나와보지도 않고 누워가지고 어디 인사하러 오나 보자 하고 그러고 있는데 애 마음이 좋겠어? 제발 좀 그러지 마. 제발 좀. 오랜만에 오네. 마음 불편하게 왜 그래 자꾸? 딸은 남편을 볼 때마다 인사 외에 그 어떤 소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아저씨보다 못한 대접을 받던 남편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건 좀 아니다 싶었는지 불만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돌이키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남편은 자기가 노력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남편 노력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저 쇠임줄 같은 고집 어떻게 당하냐 싶어 딸을 설득해보기도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대할 때마다 참 닮았다, 누가 봐도 분녀겠구나 했어요. 지안아, 그러지 말고 너가 먼저 아빠한테 다가가서 아빠 하고 사근사근하게 굴어봐. 아빠가 표현이 거칠어서 그렇지 마음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알잖아. 아니, 난 몰라.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려고 해야지. 나한테 욕하는 사람한테 내가 계속 웃어줘야 한다는 거야? 아빠가 못 배워서 그래. 알잖아.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럼 나도 아빠한테 배운 게 없는데 뭘 알고 하라는 거야? 나도 아빠 같은 부모가 되겠네. 딸이 하는 말에 저도 할 말은 없었습니다. 부모도 못하는 일을 자식한테 강요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부모도 어려워 하지 않은 일을 자식에게 바라는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어쩌다 저 힘든 부녀 사이에 끼어 아내가 됐고 딸이 됐나 싶을 때도 많았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 사이에서 저도 정말 가슴앓이 많이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취직한 지 3년차 됐을 때였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와서 식사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낸 거예요. 남자친구가 인사 오고 싶대. 괜찮은 날짜 알려줘. 지안이 너 남자친구 생겼어? 언제? 엄마한테 말 없었잖아. 굳이 미리 말할 필요도 없잖아. 아니 그래도 엄마는 좀 당황스럽다.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말해봤자 좋을 거 없어서 말 안 했어. 따로 나가 사는데 남자 만난다고 하면 내버려 두겠어? 오지도 않은 쓸데없는 미래 들먹이며 사람 들들 볶았겠지. 가시가 돋친 딸의 말에 저는 남편을 힐끔 보았지만 남편은 못 들은 척 하더라고요. 큰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저도 알고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2년 전 대학에 다니던 작은 딸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이 엄청 혼냈거든요. 성인이 된 딸이라 조바심의 한 행동이긴 했지만 제가 생각해도 좀 과하다 싶을 만큼 크게 혼내 결국 헤어지더라고요. 해만 져도 연락해 들어오라고 닥달하고 학교 행사로 가는 여행도 못 가게 했으니 작은 딸과의 사이가 벌어졌죠. 자매 사이는 좋다 보니 작은 딸에게 그 일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굳이 부모한테 얘기해봤자 득될 거 없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니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큰딸은 결혼하기에 적당한 나이였고 자기 일은 알아서 잘하는 딸이라 어련히 좋은 사람 만났겠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사위가 될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딸이 저런 애를 좋아할 리가 없는데 뭐든 완벽하진 않아도 자기한테 무엇이 최선이 되는지 잘 아는 애인데 하고 의아할 만큼이요. 인물도 인상도 무엇 하나 마음에 쏙 들지도 않았고 딸 다니던 회사의 하청업체 직원으로 딸보다 직업적으로도 좀 기울었어요. 대학도 이름도 없는 전문대를 나왔다기에 그럼 돈이라도 많이 모았나 싶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꾸 허황된 이야기만 늘어놓는 게 신뢰가 하나도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인생에도 한 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데 보는 눈이 좀 좋거든요. 실은 두 분 앞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제가 보는 종목 중에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요. 아마 2년 안에 코스닥 씹어먹을 기업이 될 거라고 자신하거든요. 지금 이게 들어가면 5배는 기본인데 그게 뭔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뭐 어쨌든 이번에 수익 난 걸로 종잣돈이 좀 생겼는데 그걸로 좀 더 굴려서 내년엔 집 마련하려고요. 아유, 그러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꾸준히 월급을 버는 게 어머니,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앞으로는요, 더 최첨단 시대가 올 거라고요. 월급쟁이들도 이제 월요일 아침 9시만 되면 전부 주식창부터 켜요. 출근보다 코스피 시세 먼저 보는 시대라니까요. 주식에는 도통 아는 지식이 없던 저는 그저 남편 눈치만 살폈습니다. 이게 맞나 싶은데 딸도 남편도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 성격에 저렇게 침묵을 지키는 걸 보면 분명히 마음에 차지 않은 게 분명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입고 있던 자켓을 거칠게 벗어던지며 그러더군요. 지안이 저거 결혼 꿈도 꾸지 말라고 그래. 좀 그렇긴 했어. 지안이가 저런 애 만날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똑부러지던 애가 남자 보는 눈이 좀 없나? 똑 부러지긴. 아이 거봐. 그렇게 저 할 일 알아서 한다고 싸고 도는 애가 데리고 온 남자 수준하고는 결혼은 무슨. 아유 당장 헤어지라고 해. 저도 저지만 남편도 큰 실망을 했습니다. 결국 딸을 불러 조용히 헤어지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딸은 펄쩍 뛰더라고요. 내가 결혼할 사람이야. 내가 보는 게 정확하지. 그날 하루 보고 엄마가 승철이에 대해 뭘 얼마나 안다고 그래? 알지. 엄마도 아는데 그래도 너무 아니다 싶으니까. 아 진짜. 나는 결혼도 내 마음대로 못해? 뭐 언제까지 아빠 원하는 대로만 살아야 하는 건데. 성지안, 네가 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난리야? 안방에 있던 남편이 문을 부술 듯이 차고 나오면서 일은 걷잡을 수 없이 더 커졌습니다. 그전에도 언쟁은 있었지만 그날의 언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대체 네가 뭘 나 원하는 대로 살았어? 뭐 하나 순순히 내 하는 법이 없던 놈이 뭘 날 위해 살았냐고? 아빠 기대에 맞춰 살아야 했잖아요. 내 꿈도 없이 그저 아빠가 원하는 대로 돈 잘 벌고 말 잘 듣는 장녀로만 자라게 했잖아요. 아빠 원하는 대학은 못 나왔어도 아빠가 무시하는 지방 국립대 장학금 받고 다니면서 용돈 벌어 쓴다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산 건 또 뭔데요? 참, 기가 막혀서 진짜. 아빠는 내 꿈이 뭐였는지는 알아요? 내가 중학교 때 그림하고 싶었던 거 아빠 모르죠? 네가 언제 그림을 한다고 했어? 했어요. 늦었지만 그림 배워서 대학 가고 싶다. 학교 미술 선생님도 가능성 있다. 그랬을 때 아빠 뭐라고 한지 기억도 안 나죠? 타고나기를 피카소로 태어나야 붓을 잡고 타고나기를 모차르트로 태어나야 건반을 두드린다고. 쓸데없이 예술한다고 부모 노후 잡아먹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저는 아직도 그 말을 토시 하나 안 빼고 기억해요. 그런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사실 저도 그 일은 가물가물했습니다. 언젠가 미술이 하고 싶다고 했던 건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줄은 몰랐어요. 안 되겠다고 했을 때 고집 부리지 않고 순순히 물러났던 것도 열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저 포기였다는 것을 저도 남편도 몰랐던 거예요. 지금은 이미 지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야. 그따위 새끼랑 결혼한다는데 어느 부모가 얼씨구나 좋다고 해? 뭐가 그따위 새낀데요. 저는 뭐 잘난 줄 알아요? 우리 집도 대단한 거 없고 나도 대단한 거 없어요. 아빠는 승철 씨의 그 무엇도 함부로 판단할 권리가 없다고요.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어디서 그런 양아치 같은 새끼를. 결혼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해요. 평생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살 거라고요. 어디 한번 부모 없이 해봐라. 부모 자식 연 땅 끊고 지금 살고 있는 집 보증금도 빼서 보내. 나도 너 같은 자식 없는 셈 치고 살고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쓸 테니까 행여 내가 죽더라도 내 재산 다 지연이 거니 꿈도 꾸지 마. 누가 바란대요? 그렇게라도 아빠랑 인연 끊을 수 있으면 100번도 더 하지.
그날 두 사람은 서로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딸이 한 말에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딸은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 살살 달래면 되지 왜? 에이, 저게 원수 새끼지 사람 새끼야? 아, 저게 지금 부모한테 할 소리냐고? 애가 오죽하면 그래, 오죽하면. 쌓인 게 많다잖아. 그럼 그거부터 풀어주면서 달래야지. 에이야, 30 다 된 애를 뭘 달래고 자시고 해? 아우, 냅둬. 그 후로 두 사람은 거의 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꾸준히 딸을 만나 울어도 보고 사정도 하며 결혼만은 안 된다고 말렸어요. 저도 웬만하면 딸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촉이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헤어지게 될 거 깊은 상처를 주느니 그럴 일 없게 미연에 방지하고 싶은 부모 마음이었던 거죠. 지안아, 엄마가 오죽하면 그래. 오죽하면. 아빠는 그래도 엄마는 네 뜻에 다 따라줬잖아. 근데 이건 아니야. 엄마가 아무래도 불안하고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 아, 엄마까지 왜 그래? 아, 승철이 이뤄놓은 거 없는 것도 맞고 허세가 있는 것도 맞아. 근데 엄마, 승철이만큼 나 사랑해준 사람이 없었어. 나 태어나서 부모한테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자랐는데 승철이는 내가 그냥 사랑스럽대. 뭐든지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래. 나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거잖아. 알지. 아는데 엄마 마음이 그래. 미안해 지안아. 딱 한 번만 엄마 말 좀 들어줘. 응? 아, 진짜. 왜 엄마까지 나한테 힘이 안 돼주는 건데. 엄마는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믿을 구석이 또 어딨다고. 결국 저는 딸을 이겨먹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행인 일이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늘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무엇이든 풍족한 지원을 받고 자란 딸이 제 뜻대로 살아본 적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 때문이었겠죠. 결국에는 제 뜻을 꺾고 부모 뜻에 따르는 착한 애였으니까요. 헤어졌는지 결혼 이야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 쏙 들어간 결혼 이야기가 그 후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엔 전처럼 사귀는 남자가 있어도 말을 안 하는 거겠거니 시간이 지나면 난데없이 결혼할 남자를 데려오겠거니 했죠. 그런데 30이 지나고 35이 지나고 40이 목전인데도 그런 낌새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터 넌지시 만나는 사람이 있냐고 물을 때마다 그런 거 묻지 말라고 찬바람만 쌩하고요. 그 뒤로 딸은 남편과 말도 안 할 작정인지 집에 와도 늘 무시하곤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또 잠잠한 벌집을 쑤신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하자가 있는 게 아닌 이상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못했다고 너도 욕하고 부모도 욕하지 않겠냐? 아, 적당한 사람 만나서 얼른 가라. 이상한 기대를 하고 계시네. 뭐? 내 결혼은 이미 10년 전에 끝난 거예요. 내가 그 결혼 포기하면 뭐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할 줄 알았어요? 꿈 깨세요. 큰 사위 볼 일 없을 거니까. 너 아직도 그 소리야? 그 자식이랑 결혼 못하게 했다고 시위하는 거냐고? 쓸데없이 괜한 기대 키우지 마세요. 결혼도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 그냥 혼자 살다 죽고 말 거니까. 너희 진짜? 그만해요 제발. 그만 좀 해. 알았어. 일단 알았으니까 밥 먹자 지안아. 됐어. 나 일어날게. 그리고 제발 아빠 없을 때 좀 불러. 딸이 또 그렇게 찬바람을 쌩 일으키고 가버리니 너무 속이 상했어요. 어쩌다 부녀 사이가 그렇게까지 쩍쩍 갈라져 버렸는지 제가 더 노력했더라면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까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이마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딸을 본 거예요. 그런데 딸이 혼자 있지 않고 웬 남자랑 있지 않겠어요?
역시 우리한테 말은 안 하고 남자를 만나고 있었구나 싶어 안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옆에 있던 남편이 장바구니도 내팽개치고 욕설하며 뛰쳐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누구보다도 큰애의 결혼을 기다렸던 사람이 왜 저러나 싶어 당황스럽더라고요. 게다가 또 딸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되겠구나 싶어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모릅니다. 냅다 뛰어간 남편이 그 남자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리는 순간 저는 차라리 기절하고 싶었어요.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자식이 또 지한이를 만나? 이 양심도 없는 새끼가! 아빠, 왜 이래요? 미쳤어요? 야, 이 새끼야! 너 뭐야? 너 뭔데 또 지한이 앞에 나타난 건데? 여보, 제발 좀 그만해. 이거 나! 이런 새끼는 그냥 곤죽이 되도록 쳐맞아야 돼! 진짜 미쳤어요? 왜 자꾸 내 인생에 끼어드냐고요? 제발 내 인생에서 좀 나가주란 말이에요. 제발! 그야말로 난리 그런 난리도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오래전 딸이 결혼을 생각했다던 그 남자였어요. 남자는 반사적으로 주먹을 휘두르려다가 딸 아버지인 걸 알고 그저 맞고만 있더라고요.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왔고 결국 남편이 폭행으로 끌려갔죠. 세상에 이제 노망이 났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백주대낮에 주먹질을 하나 기가 막혔습니다. 다행히 그쪽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풀려나게 됐는데 남편은 사과 한마디 없더라고요. 대신 제가 거듭 사과해야 했습니다. 미안해요. 이 사람이 지안이 문제라면 가끔 이렇게 물불을 안 가려서. 아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치료비는 꼭 청구해줘요. 미안해요, 정말. 뭐 아닙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시는 건데 어쩌겠어요. 여전히 껄렁한 태도나 가벼운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거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었죠. 집으로 돌아와 저도 전에 없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진짜 당신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폭력을 써? 어떻게? 내가 괜히 그래? 그 자식 면상을 한 번 더 날려줬어야 하는 건데. 솔직하게 말해봐. 무슨 일인데? 당신이 마음에 안 드는 놈이라는 이유로 주먹질할 사람이야? 당신 그 정도로 최악은 아니잖아. 솔직하게 말해. 안 그러면 지안이 당신 죽을 때까지 이제 얼굴도 안 본다고 할 거라고. 몰라. 가서 얼음물이나 좀 가져와. 손 까진 거 안 보여? 주먹을 내리쳤어야 하는데 얍삽하게 피하는 바람에 바닥을 쳤어. 지금 당신 손 까진 게 대수야? 하지만 남편은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저녁에 딸에게 연락해 따로 만났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병원은 갔대? 많이 다친 건 아니지? 뼈 부러진 건 없어. 멍이 좀 오래 갈 거래. 그 와중에 다행이네. 아휴, 대체 왜 그랬나 몰라.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해. 지안이 너도 알잖아. 아무리 그래도 네 아빠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거. 무슨 이유가 있어도 있을 건데. 사람 때리는데 이유가 어딨어? 때린 건 때린 거지. 지안아,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5년 전에 결혼했다가 지금은 이혼했대. 다시 만나자고 하길래 그렇게 하기로 했어. 뭐? 아니 그래도 말릴 생각하지 마. 이제 아빠 엄마 반대 따위는 두렵지도 않아. 곧 마음 바라보고 있는 판에 부모가 무서워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도 못하겠어? 진짜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쓸데없이 효녀였어. 어떠한 감정도 없이 그런 말을 하는 딸을 보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대고 남편처럼 절대 안 된다는 말을 어떻게 하나요? 한편으로는 잘 됐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돌고 돌아 만난 인연이니 더 잘 살 거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해지는 게 있거든 연락 달라고 헤어져 돌아왔죠. 남편에게 넌지시 그 이야기를 하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뭐야? 당신 미쳤어? 내가 분명히 안 된다고 했지? 내가 손이 이 지경이 되면서까지 말렸는데, 그걸 그냥 듣고만 있었단 말이야? 아이 깜짝이야. 그럼 어째? 이제 부모 반대 같은 건 무섭지도 않다는 애한테. 지금 나이 40 바라보고 있는 애 결혼 반대하는 게 더 말이 안 되지 않아? 그래도 안 돼! 그 자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대체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소리치자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며 나지막하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렵사리 입을 여는데 저는 남편이 하는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꿈에도 죽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놈을 봤어! 승철이? 어디서 봤는데? 15년 전인가? 지안이가 처음 데려왔을 때면 5년 전쯤 됐었지. 근무 서고 있었을 때 말이야. 경찰 쪽에서 도움 요청이 와서 갔는데 집을 따달라는 거야. 납치, 감금된 여자가 있어서 강제 개방해야 한다고. 납치, 감금? 당신도 기억할 수 있어. 내가 말 안 했을 리가 없으니까. 한씨가 바쁘다길래 급하게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여자가 거의 다 죽어가더라고.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했고 겨우 목숨을 건진 걸로 알고 있거든. 그때 현장에서 잡혀둔 놈이 그 놈이었어. 뭐라고? 그때 그 놈이 승철이란 말이야? 당신이 잘못 봤겠지. 그때 그랬잖아. 회사도 다닌다고 했었고. 그럴 사람으로는 안 보이던데. 당신이 그럴 사람 안 그럴 사람 구분할 수 있어? 처음 볼 때부터 어딘가 낯이 익다고 했지. 그러다 그놈 목에 난 점을 보고 기억나지 뭐야. 기억 못할 만큼 오래된 일도 아니었고 별의 별일을 다 했다지만 그만한 사건이 흔한 일은 아니니까 분명히 징역 살고 나왔을 게 분명한데 술술 거짓말도 잘하고 여러모로 절대 안 될 일이었지. 아니, 그게 무슨... 근데 왜 지안이한테 말을 안 했어? 그 얘기만 했어도 지안이가 그렇게 괴로워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이해가 되지 않아 물었더니 남편이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왜 말을 안 했냐니까?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그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평생 지안이 얼굴 보고 살았지만 그 녀석 쳐다보는 그 표정이 참... 한눈에 봐도 지안이 좋아 죽는 게 보이는데 거기다 대고 그 새끼 여자 때리는 놈이다. 그 말을 어떻게 해? 했어야지. 그랬으면 다시 만날 생각이나 했겠어? 괜히 또 섣불리 이야기했다가 따져 묻고 그러다 무슨 일 날까봐 겁났던 거지. 가져갈 돈 없으니 알아서 살아라. 보증금 그거 있는 돈까지 뺏는다고 하면 제풀에 나가 떨어질 거다 싶어 그렇게 내던졌던 거고. 진짜 당신은 내가 평생을 살았지만 속을 모르겠다. 아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도 난 말을 했어야 한다고 봐. 당신이 입 꾹 닫고 있는 바람에 지안이 당신한테 상처받은 거 생각은 안 해? 아무렴 그렇게 좋아하는 남자한테 배신감 느끼는 것만 할까? 평생 나 원망하고 사는 게 낫지. 그 자존심 강한 게 지가 선택한 남자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놈이라는 거 알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자고로 부모는 미움 받을 용기를 가지고 자식을 보호해야 하는 거야. 잘났네, 잘났어. 아주 잘나셨어. 그러니까 딸이 사랑에 빠졌던 그 남자는 범죄자였던 거예요. 그것도 여자친구를 납치 감금해 돈을 뜯어내는 악질 중의 악질이었던 거죠. 그 현장에 남편이 나가 그 남자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게 천운이라면 천운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굳고 반대하지 않았더라면 딸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던져버릴 뻔한 거였으니까요. 저는 딸을 불러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무덤덤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딸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도저히 믿기 힘들다는 듯이 저를 빤히 바라보는데 저도 뭐라고 더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무슨 그런. 엄마, 이제 방법을 바꾼 거야? 멀쩡한 사람 범죄자 만드는 일로? 송악이 연락처 줄 테니까 가서 알아봐. 알지? 이 경찰청에 있는 내 친구 놈. 내가 아무렴 공문서 위조까지 할까봐. 정 네 부모를 못 믿겠거든. 가서 당시 자료 네 눈으로 직접 보고 나서 믿든지 말든지 해. 왜 그때 말 안 했는데? 그런 문제라면 아빠가 말 안 했을 리가 없잖아. 딸은 여전히 불신이 가득한 눈으로 남편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뚝뚝하고 표현 못하는 양반이라 제가 나서야 했어요. 너 상처받을까봐 그랬대. 좋아하는 남자애한테서 배신감 느끼고 힘들어할까봐. 그래서 아빠가 총대 메고 너한테 욕먹은 거야. 딸은 충격받은 얼굴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결혼을 생각한 남자의 정체도 남편이 말하지 않았던 이유도 딸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안아, 그 사람은 안 돼. 그리고 조심해야 돼. 섣불리 그 일 들먹이면서 헤어지자고 하지 마. 사정이 그렇게 됐다. 또 집에서 반대가 너무 심하다. 무슨 핑계라도 대봐. 악질 중에 악질인 놈이었어. 그러니까 괜히 건드리지 마. 아이 똥이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 피하는 거지. 딸은 그날 멍하게 앉아있다가 돌아갔어요. 딸 반응을 보니 남편이 그때 솔직하지 못했던 것도 이해는 가더라고요. 불같이 화를 내는 게 낫지 도대체 속을 알 수 없는 표정을 보니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는 딸의 인생에 직면한 큰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시름 놓긴 했지만 충격받은 딸의 상태가 걱정돼 자주 연락했죠. 그런데 그 후부터 딸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엄마, 언니 요즘 연락이 잘 안 되는데? 뭐? 너한테는 자주 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자꾸 연락하면 한참 있다가 답장하고 전화해도 잘 받지도 않고 만나도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 네 언니 속이 오죽하겠니? 그 남자랑은 헤어진 것 같아? 잘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전과 달리 그 사람 얘기는 안 한다는 거야. 물론 그 얘기 말고도 하는 얘기는 없지만. 저희 부부와는 몰라도 작은 딸과는 그래도 자주 소통이 되던 애였는데 연락이 잘 안 됐어요. 집에 가면 넋을 놓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고 제가 말을 걸어도 한 번에 대답하는 일이 없었죠. 지안아, 많이 힘들어서 그래? 아니야. 그냥 요즘 일이 좀 많고 힘들어서. 다 지나갈 거야. 더 좋은 사람 많고 이렇게 사람 보는 안목도 기르는 거지. 이렇게 예쁘고 멋진데 너 좋아해주는 사람이 또 없겠어? 그래, 있겠지.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좀 생각이 많아져서 그래. 딸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도 못하게 충격이었나 보다 싶어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똑부러진 딸이 하고 많은 남자 중에 그런 남자한테 마음을 빼앗겨 저러나 속도 상했고요. 전에 세상에서 자신을 너무 사랑해주는 사람이라 좋았다던 딸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해줘서 좋았다던 그 말이요.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게 부모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랬나 봐. 사랑을. 무슨 또 뚱딴지 같은 소리야. 지안이 말이야. 영지도 그 소리 하대. 부모 사랑 제대로 받은 애가 남편감도 잘 골라온다고. 영지 딸 봐. 꼭 지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잘 살잖아. 뭐 그 새끼가 나갔다는 거야 뭐야? 그게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봤어야 제대로 된 사랑을 주는 사람도 알아보는 법이라고. 당신 어디 지안이한테 사랑한다 우리 딸 다정히 말해본 적 있어? 그러니 그게 사랑이 고파서 저 좋다는 이상한 놈한테도 마음을 홀딱 뺏기지. 뭐 등신이야? 좋다고 하면 해볼래 하고 쫓아가게. 아, 괜히 내 탓을 하고 있어. 꼭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알아? 말을 안 하면 어떻게 알아? 당신도 좋잖아. 지안이 지연이가 당신 팔에 매달려서 사랑한다 얘기해주면 좋을 거 아니야. 이 좋기는. 아휴, 제가 저렇게 될 줄은 몰랐지. 그저 먹이고 입히고 배만 안 곪게만 하면 될 줄 알았지. 저게 사랑을 그렇게 고파할 줄 누가 알았냐고. 별 소리를 다 하고 있네. 제 푸념을 듣던 남편은 혀를 차면서도 착잡해 보였습니다. 제대로 된 부모 사랑을 받지 못해 저렇게 됐다고 자책하고 싶지 않지만 자기도 걸리는 게 있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고기 좀 재고 딸 좋아하는 굴비를 손질해 큰딸 집에 간 날이었어요.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나오지도 않고 마침 큰딸도 전화를 안 받아서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옆집 문이 열리더니 옆집 여자가 그러는 겁니다. 그 집 이사 갔는데요? 네? 이사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404호, 여기 맞는데. 젊은 여자 하나 살았잖아요. 지난주 일요일에 이사 간 거 맞아요. 지난주 일요일이요? 그 황당한 소식에 덜컥 겁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받을 때까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으니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결국 회사까지 전화해 집에 급한 일이 있다고 전해달라고 했죠. 다행히 출근은 한 모양이었는데 전화가 오기까지 걸린 그 10분 동안 얼마나 안 좋은 생각을 한지 모릅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지금 네 집에 왔는데 옆집 여자가 너 이사 갔다더라. 그게 사실이야? 아, 난 또 뭐라고. 집에 무슨 일 난 줄 알았잖아. 왜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회사까지 연락해. 다시 들어가기도 민망하게. 지금 그게 대수야? 이사는 왜 했어? 왜 말도 없이 이사를 해? 그냥 기분 전환하고 싶어서 한 거야. 마침 괜찮은 매물이 나왔고 더 오래 살 집이라고 생각해서 급하게 한 거고. 그럼 말을 해야지. 엄마 놀랄 거 생각도 안 해? 말하려고 했어. 내가 말했잖아. 지금 회사에 일이 많다고. 정신없는 와중에 엄마한테 이사 보고까지 해야 돼? 그걸 말이라고 해? 당연히. 아유 됐다 됐어. 그래서 어디로 갔는데? 몰라도 돼. 뭐? 몰라도 된다니. 이사 간 집 말을 안 해주겠다는 거야? 말하면 엄마 맨날 또 찾아와서 먹지도 않을 반찬 채워놓고 시키지도 않을 빨래하고 있을 거 아니야. 나중에 때 되면 알려줄게. 이놈의 송씨들 아주 지긋지긋해 죽겠어. 아주 미쳐 내가. 그렇게 큰일을 쳐놓고도 태연하게 속을 뒤집어 놓는데 제명에 못 살지 싶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사도 그 남자 잊으려 했다고 생각했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일어날 비극은 아직 찾아오지도 않은 거였어요. 그 후로 몇 번을 채근하고 다그쳐도 딸은 절대 자기가 사는 집을 알려주지 않더군요. 아무래도 걱정이 앞서니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싶어 사는 집을 좀 알아두고 싶은데 말을 안 하니 얼마나 이상해요. 남편도 같은 생각이라 화가 난 상황에서 가족 식사하는 날 온 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부모한테 사는지 말 못할 이유가 뭔데? 네 엄마 찾아가는 게 싫으면 안 가겠다고 이야기했잖아. 왜 그렇게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길? 이유가 있어서 말 안 하는 거예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아서 한다는 게 만나는 남자가 그따위야? 여보! 그 일은 금기어 같은 일이 된 일이라 그 뒤로 꺼낸 적이 없어요.
큰딸 자존심 강한 것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또 자기가 그렇게 실수를 해놓고 사과하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딸은 들고 있던 수저를 내려놓았죠. 나 가볼게, 엄마. 왜? 밥은 다 먹어야지. 여기서 밥 먹다가 체하겠어. 지안아, 잠깐만. 엄마가 이것 좀 싸줄게. 가져가. 송지안, 너 그 자식이랑 헤어진 건 맞아? 큰딸 좋아하는 굴비를 챙겨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남편이 도끼 눈을 뜨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미 끝난 이야기 왜 또 꺼내나 싶어 애가 탔죠. 사는 집 끝까지 말 안 하려고 하는 거, 그거 그 자식이랑 연관돼 있는 거 아니지? 아니겠지.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 그만 좀 해, 당신도. 지안아, 잠깐만 기다려. 엄마. 아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요. 뭐가 됐든 내가 알아서 하게 좀 내버려둬요, 제발. 자식이 시궁창으로 인생을 내던지는 게 보이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어? 행실 똑바로 해. 네가 똑바로 잘 살아야 너 보고 있는 지연이도. 지연이. 지연이가 왜 날 보고 살아요? 지연이도 자기 인생이 있고 충분히 생각이라는 걸 하는 성인인데. 야, 송지연, 너 언니처럼 살 거야? 언니 사는 거 보고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지 해? 아니, 그건 아닌데. 지연이는 지연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제발 저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요. 아빠가 그럴 때마다 정말 돌아버릴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자식이 진짜. 이 자식 저 자식 좀 하지 마세요. 아빠한테 이 자식 저 자식 소리 듣고 자란 거 내 친구 중에 저밖에 없어요. 엄마, 나 갈게. 굴비 필요 없으니까 싸지 마. 그리고 당분간 연락 안 해. 지안아! 그 후 딸은 정말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딸과도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잘 있는지 메시지만이라도 해달라고 했더니 장문의 메시지가 왔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고 저는 속이 상해 또 한바탕 울고 말았어요.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고픈 사람이 됐을까? 사랑한다 너뿐이다. 그런 말에 휘둘리는 시시한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엄마, 나는 그 사람이 좋아. 남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해도 나한테는 둘도 없이 잘해주는 사람이야. 날 때린 적도 없고 때리려고 한 적도 없었어. 어렸을 때부터 아빠 기대에 맞춰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실패할 때마다 아빠의 그 한심하단 눈빛을 보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 사람은 내가 뭘 해든 괜찮대.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대. 나는 그런 사람이랑 살고 싶어. 집안일 거들고 동생을 잘 돌보고 좋은 학교에 가야만 얻을 수 있는 부모의 사랑 말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봐주면서 사랑해주는 사람. 미안해. 잘 살게. 어머, 어떡하면 좋아. 어머, 이를 어떡하면 좋아. 뭐야? 아이 뭔데 호들갑이야? 거봐, 이거 보라고. 애가 얼마나 사랑이 고팠으면, 애가 얼마나 지 아빠한테 인정을 받고 싶었으면 이러냐고. 남편은 제가 건넨 휴대전화를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찾아와야 한다고 발을 동동 구르는 제게 딱 한마디 하더군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애 무슨 수로 찾아? 내버려둬. 어떻게 내버려둬? 폭력범이라며? 여자 때린다며? 다 알고도 간 거야.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아는 거면 먹어봐야지. 그러다 무슨 일 생기면? 그거야 지팔자지. 당신 아빠 맞아? 어떻게 시종일관 그렇게 안 변할 수가 있어? 지안이가 힘들었다잖아. 지안이가 사랑받고 싶었다잖아. 이 문자를 보고도 그런 얘기가 나와? 당신 진짜 독하다. 진짜 무정하고 무심하고. 내가 당신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 딸 아빠로 안 살았지 내가.
가슴을 치고 통곡해봐야 이미 늦은 일이었어요. 딸은 오랫동안 고민하다 결국 그 남자와 살기로 한 거였으니까요. 그 뒤로 저는 여러 날 알아누웠고 남편은 안 피우던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일도 없이 애꿎은 총각김치만 거덜내며 술을 마셔댔고요. 술에 취하면 어김없이 안방문을 열고 들어와 주정을 하곤 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자식이 바른 길로 가면서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그거 하나였는데 왜 다들 하나같이 나를 죽인 놈으로 모냐고, 그렇게 딸과 연락이 끊긴 채 6개월을 보냈습니다. 속이 그야말로 새카맣게 타서 제만 남을 무렵이었어요. 언제쯤 연락이 올까 애타게 핸드폰만 붙잡고 살던 어느 날 밤이었죠. 잠이 들었다가 갑자기 다급하게 울리는 초인종 소리와 문 두드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나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현관문 밖에서 엄마 엄마 하는 소리가 들려 급하게 문을 열었더니 딸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말도 안 되는 몰골로요. 문을 열자 급하게 들어와 거실을 불안하게 서성이다 주저앉는데 냄새도 많이 나더라고요. 지안아, 어떻게 된 거야? 너 대체 몰골이? 놀라 튀어나온 남편도 얼마나 놀랐으면 말 한마디 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때 딸이 갑자기 현관문을 가리키며 바들바들 떨고 소리치는 거예요. 엄마, 문! 엄마, 문! 문? 문이 왜? 문 제대로 닫았어. 제대로 잠궜어? 밖에서 못 여는 거 맞아? 못 열어. 무슨 일이야? 그 남자가 그런 거야? 순간 딸의 눈에서 두려움이 읽혔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무릎을 모으고 끌어안은 딸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얼굴에 누런 멍이 든 흔적이 있더라고요. 놀라 팔이며 다리에 옷을 젖혀봤더니 여기저기 멍이 가득해요. 맞았어? 믿기지 않아 물었더니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새끼가 그런 거야? 딸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죽일 놈이 기어이 제 아이를 건드린 것이었죠. 겁에 질린 딸을 품에 안고 다독이다 남편 시켜 따뜻한 꿀물을 타다 먹였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딸은 우물쭈물 하더니 그러더군요. 혼자 살던 집을 정리해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신혼 같고 좋았답니다. 잘해주기도 잘해줬고 부모 뜻 거스르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대요. 그러다 너무 오래 집에 연락을 못했단 생각에 연락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집에 연락하지 마. 왜? 안 좋아하실 거 뻔한데 연락하면 지안이 너 설득할 거 아니야. 너 사라질까봐 걱정돼서 싫어. 엄마한테 잘 있다고만 연락하려고 해. 아무리 그래도 한 달째인데 연락 안 하는 건 좀 그렇잖아. 지안아, 우리가 10년 전에 헤어진 이유 기억 안 나?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만난 사이인데 나 너무 두려워. 나 2번 다시 너 잃고 살고 싶지 않아. 나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다시 헤어지게 될까봐 두렵다는 이유로 집에 연락도 하지 못하게 하고 핸드폰도 주지 않았대요. 그때 무슨 정신인지 딸도 그게 두려워 회사에서도 연락할 생각을 못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가 돈을 요구했답니다. 딸은 모은 돈은 집을 구하는 데 다 썼기 때문에 없다고 했지만 그럼 담보대출이라도 받으라고 했대요. 담보대출이라니? 갑자기 왜? 돈 필요해? 지금 안 넣으면 날아가는 거야. 우리 인생 역전이 코앞이라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네 아빠도 이제 반대 못할걸? 근데 너무 큰 돈이잖아. 지안아, 큰 돈을 넣어야 큰 돈을 버는 거지. 작은 돈 넣어놓고 큰 돈 들어오길 바라면 너무 양아치 아니야? 그러니까 나 믿고 얼른 돈 좀 해와.
하지만 큰딸은 그렇게까지 멍청하진 않았어요. 점점 남자의 모습에 실망하던 중 느닷없이 집을 담보로 1억을 해오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든 것이었죠. 그건 아니다 싶어 못하겠다고 하자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답니다. 화장실에 가둬놓고 아무데도 못 가게 하더래요. 자기가 자리를 비우는 날이면 자기 친구를 시켜 감시하고요. 그렇게 석 달을 화장실에서 살다 친구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도망친 것이었어요. 그 끔찍한 석 달 동안 말로 다 못할 짓을 당한 딸을 즉시 입원시켰고 경찰에 신고했죠. 하지만 이미 놈은 도망간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마냥 기다리라고만 하는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에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병원 한 번을 안 와보는 거예요. 자기 말대로 됐다 싶어 꼴도 보기 싫은 거죠. 겨우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딸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밖으로만 나돌아다녔어요. 이 밤중에 또 어딜 가? 신경 꺼. 진짜 왜 저래? 아휴, 정말 내가 속상해서 진짜. 엄마, 미안해. 내가 있어서 그런가 봐. 내가 얼른 나가야 하는데. 나가려면 네 아빠 보고 나가라고 해. 어떻게 된 게 자식이 이 지경이 됐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안 해주고. 아휴, 무심해, 무정해. 몸과 마음에 난 상처를 보듬어줘도 모자랄 판에 저 혼자 그렇게 다니는 게 영 못마땅했습니다. 딸은 또 자기가 실패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어요. 또 실망시켰구나. 여전히 나는 아빠한테 실패만 하는 딸이구나 하면서요. 병원에서는 절대 안정을 하라는데 아빠가 그 모양이니 애가 진정이 되나요? 밤에 들어오면 한마디 해야겠다 싶었는데 밤이 깊어도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남편이 응급실에 있다고요. 둔기에 맞았단 말에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딸들과 함께 부랴부랴 연락 온 응급실로 갔더니 다행히 앉아서 처치받고 있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어디서 뒹굴었는지 꼴이 엉망이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야? 당신 괜찮아? 뭐에 맞았다며? 다급하게 남편의 상처를 살피는데 남편은 제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딸을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새끼 잡았어. 네? 홍승철 그 새끼 잡았다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 쳐다보니 옆에 있던 남편 친구가 혀를 내두르며 그러는 겁니다. 이야, 명환이 이거 현역으로 뛰어도 되겠어요, 재수씨. 아직도 날아다니더라니까요. 예? 그게 무슨... 명환이 이게 특공대 하나 만들었다 아닙니까? 경찰, 소방, 은퇴한 애들 죄 불러다가 팀 꾸렸어요, 우리가. 이 팀은 무슨... 지안아, 걱정하지 마라. 이 아저씨가 아주 2단 옆차기를 해가지고 그 자식 옆구리 날려버렸어. 지금쯤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을 거다. 아유, 네가 했냐?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러다 처맞은 거잖아. 나 아니었으면 너 아주 바로 골로 갔어, 임마. 아무리 그래도 기다려야지. 아주 그 새끼 얼굴 보고 눈이 돌아가지고요. 둘 중 하나 초상 치르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동안 집을 비운 이유는 큰딸에게 몹쓸 짓을 해놓고 도망간 그 남자를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겁도 없이 아무리 왕년의 날고기며 화마에도 뛰어들고 범죄 현장에도 다녔다지만 곧 이른을 바라보는 남자들이었어요. 어처구니도 없고 황당하기도 해서 기가 막혀 쳐다보는데 벼랑간 옆에 있던 딸이 주저앉아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럽게 운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넘어지면 울지 말고 일어나야 한다고 배운 딸이라 여간에선 소리내서 우는 걸 보인 적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 그때 남편이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주었습니다. 그건 딸이 늘 하고 다니는 목걸이였어요. 20살 성인이 되었을 때 제가 선물로 준 목걸이였는데
그게 퍽이나 마음에 들었는지 늘 몸에 지니고 다녔거든요. 갇혔을 때 그것도 그놈에게 빼앗겼던 건데 그걸 찾아온 거였어요. 피 묻어 끈적한 목걸이를 건네주는데 딸이 또 무너지듯 울더라고요. 아이, 가서 씻어. 씻으면 깨끗해져. 이걸 왜 찾아와요? 왜? 왜 찾기는? 너 아끼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게 18K인데, 이씨. 아끼는 건 줄은 또 어떻게 알고요? 아, 그럼 몰라. 추구장창 매일 몸에 달린 것처럼 하고 다닌 건데, 아, 네 눈엔 내가 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칠푼이처럼 보이겠지만, 나도 알 건 다 알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빠.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이 있는 만큼 가족의 모습도 참 달라요. 부모 교육을 따로 받은 적이 없어 서툰 사람들이 결국 서툰 부모가 되더라고요. 애를 40년 가까이 키우고서야 비로소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안 남편이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이 변하더라고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딸 좋아하는 참외도 사오고 그냥 틱 던져주는 게 아니라 깎아서 먹어보라고 권하기도 하고요. 드라마 보는 게 가장 시간 낭비라던 사람이 딸이 드라마 보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재밌냐고 곁에 앉아서 봐요. 남편이 변하니 딸도 변해서 어느 날은 남편 좋아하는 조기찜을 해주기도 하고 병원 갈 일이 있으면 딸이 운전해 남편만 데려가기도 하더라고요. 여지껏 본 적 없는 모습에 저와 작은 딸만 어안이 벙벙했죠. 지연아, 내일 해 어디서 뜨는지 잘 봐봐. 봐서 뭐해. 서쪽에서 뜰 게 분명한데. 둘도 없는 원수로 그렇게 전쟁을 하고 살더니 이젠 또 둘도 없는 부녀지간이 됐더라고요. 그 버러지 같은 놈은 이전 일도 있어서 결국 또 징역 7년을 받고 들어가 복역 중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딸이 저희 부부에게 여행을 가자더라고요. 딸이 먼저 가족 여행을 가자고 한 건 처음이에요. 이제 진짜 전쟁이 끝났구나. 이제 우리 집에도 평범한 부녀가 살게 됐구나 싶어 어찌나 기쁜지 모릅니다. 너무 늦은 만큼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귀해요. 지난밤에 남편이 잠들기 전 그러더라고요. 자식 이겨 먹으려고 산 세월이 제일 아까워, 제일. 그게 뭐라고 자식한테 자존심을 세웠는지.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남은 시간은 다 져주면서 살아. 이제 시작이에요. 어렵게 얻은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인 만큼 충분히 즐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